그런데 블로그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N개의 자기계발을 기록하는 주민이로그의 주민입니다. 제 주변의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먼저 블로그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만약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블로그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쭉 설명드릴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물론 블로그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블로그에 대해 꽤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내 블로그가 왜 최적화인지, 왜 검색이 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글을 썼을 뿐인데 상위에 걸려서 투데이가 높아지고 지수가 점점 높아져서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블로그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된 것은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공부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면요. 저는 얼마 전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해서 작게 운영해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솔직하게 말해서 빅파워 등급까지는 달아보지 못했고 그만큼 열심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렸던 상품은 빠짐없이 다 팔아볼 수 있었고 찜과 리뷰도 100 이상을 달았던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결과는 제가 상품군들을 잘 기획해서 소싱하는 능력이 있었다거나 발품을 잘 팔 수 있는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 있어서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블로그를 하듯이 상품에 대한 글을 써서 등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할 줄 안다는 능력만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반은 먹고 들어간 것인데요.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가 그만큼 닮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점이 유사하고 서로 어떤 기능을 호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반대로 스마트 스토어 덕분에 블로그를 잘 알게 된 것은 바로 키워드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하면서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인기 있는 고단가 키워드에 광고비를 많이 써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인기 있지만 저렴하거나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키워드, 즉 황금 키워드를 찾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키워드에 대한 감이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블로그의 키워드도 쇼핑 키워드와 그 개념이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쇼핑 키워드를 찾는 작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블로그의 키워드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적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그리고 최적화 작업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노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 쇼핑에서 어떠한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잘 된 상품일수록 물건의 구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뜨는 몇 개의 글 외에는 잘 읽어보지 않게 됩니다. 블로그의 포스팅이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목부터 본문, 주제, 태그 등 글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역시 제목부터 카테고리 등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상품 키워드에 맞추어 꼼꼼하게 채워주었을 때 노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키워드나 최적화 설정의 영역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부분은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실제 구매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부분과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둘 다 동일하게 스마트 에디터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미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스마트 에디터 사용에 능숙하실 텐데요. 에디터를 사용하면 굳이 쇼핑몰처럼 크고 긴 상세 페이지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인용구, 구분선, 표 등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볼 수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지 않고 사진을 바로 불러와서 사진글, 사진글의 형태로 포스팅하듯이 작성만 하면 완료입니다.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사진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진이 들어가고 상품을 클릭하여 들어오기 전에 보여지는 썸네일부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키워드 설정과 최적화가 잘 되어 노출이 잘 되었더라도 사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클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클릭하여 들어왔더라도 상세 페이지의 사진이 별로라면 구매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인데요. 블로그의 작성 방식은 주로 본문에 사진들을 첨부하고 사진에 대한 묘사를 해나가면서 포스팅이 채워집니다. 개인적인 기록이나 남에게 해주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중요한 부분의 사진,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상품의 상세 컷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포스팅의 사진들 중 대표 사진을 설정해서 내 블로그 내에 포스팅들을 앨범형으로 전시할 수 있고 이 대표 사진은 포털에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썸네일과 같은 개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대표 썸네일을 설정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블로그 사진에 대한 감뿐만이 아니라 상품 사진에 대한 감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과 스마트 운영의 공통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서비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 전에 블로그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용 블로그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감도 길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